한국불교 세계화를 열었던 숭산스님의 미주전법 50주년을 맞아 숭산스님 손상좌의 원력으로 서울 홍익대 인근의 국제전법도량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대표 기도도량 조계사와 도선사가 나란히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청주 용화사에서도 세터민들이 참여한 김장 나누기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손을 잡고 어르신을 위한 효실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장 기도도량 철원 심원사는 코로나19 제6행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 10만 장을 전했습니다. 고향 길상사가 펼치는 생태환경 지키기와 행선 수행 대중화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향 길상사 주지 보산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열었던 숭산스님의 미주전법 50주년을 맞아 숭산스님 손상좌의 원력으로 서울 홍익대 인근에 국제전법도량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국제전법단이 이곳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연수교육을 통해 국제포교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9월 1일이었습니다. 관광객이 들끓던 서울 홍대 인근 가장 규모가 컸던 게스트하우스가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매물로 나오자 푸른눈의 수행자 현각 스님의 유일한 제자 준환 스님이 이곳을 렌트해 국제전법도량 조성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꼬박 1년, 도반들과 함께 때리고 부수고 칠하고 갈고 닦아 홍대선원 저스비 템플이 탄생했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열었던 숭산스님의 유지를 잇고 있는 현각스님은 7년 만에 한국을 찾아 제자를 격려한 뒤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또 우리 현각스님께서는 기존의 방식도 포교 방식도 존중하지만 젊은 친구들하고 새롭게 하려면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달 개원 이후 홍대 선원은 이제 은은한 싱잉볼 소리와 죽빛 소리로 채워졌고 한 달 새 벌써 20개국 200여 명이 다녀갔으며 홍대 선원을 응원하는 대중공양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중공양이 10월 24일부터 지금 한 달 정도인데 전국에서 뭐 스님들 응원해 주시려는 스님들하고 불자님들이 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게스트들도 저걸 보고 아 우리가 공양물을 먹고 있구나 나도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홍대 선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법당과 식당, 숙소, 카페 등이 갖춰져 있는데 무엇보다 이곳에 상주하는 5명의 스님들로부터 명상과 다도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칠레 출신으로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 직원과 폴란드 출신 미국 컴퓨터 엔지니어로 이곳에서 원격 근무를 하며 정착한 홍대 선원의 첫 손님 모두 한국 불교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인생에 바꿨어요. 그 명상 하는 거부터 다 바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스님들이 그 명상하는 거 되게 신기해요. Everyone doesn't know actually what we should do here, like if we should pour the tea, if we should be sitting, if we should be bowing. So everything is a big unknown, but as the time goes by, it's just fun to help others. Yeah. 조계종 해외 특별 교구는 국제전법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홍대 선원을 응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 교육원 인증 연수 교육을 실시하면서 저스비 템플의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숭산 스님으로부터 1972년 기산을 하다 보니까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미주전법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지금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해외 포교의 역량을 점검을 하고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개원한 저스트 비 템플이 앞으로 국제 전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홍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에 산하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신임위원장에 불교신문 주간 오심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124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의 오심 스님, 부위원장의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오심 스님은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선조 스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동국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원장 해일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서실장 서봉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장 오심 스님을 추천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은행금리 등으로 올해 겨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서울의 대표 기도도량 조계사와 도선사가 나란히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배춧잎을 빠르게 넘기며 빨간 속을 채워나가는 봉사자들. 추운 날씨에 고무장갑 낀 손이 얼얼하지만 김치를 받아들고 기뻐할 이웃을 생각하며 양념을 꼼꼼히 바릅니다. 평소 같으면 주지 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기도에 참여할 시간이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자비 나눔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아니 금강경 하는 공부하는데 하물며 무슨상 보시도 하는데 봉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상 보시는 아니지만은 일이라도 해서 거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대표 기도도량 도선사가 5년 만에 재개한 대규모 김장축제. 주지 태원 스님은 신도들을 위해 열어온 과거 김장 담그기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보시행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우리 신도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이 추운 때 김장을 담궈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추위도 아마 금방 물러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일을 잘해서 우리가 담근 이 김장을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엔 도선사 소속 자원봉사단 회원과 도선사 운영 해명복지원 직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마련된 7,400만 원 상당의 김치 2,000포기는 강북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전달될 예정입니다. 없으신 분들, 노인분들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들 해서 드리느라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맛있게 잡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날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도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전이 펼쳐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 200여 사부대중이 집결해 김장김치 4,000포기를 완성했습니다. 1,200여 개의 통으로 나눠진 김장김치는 인근 각 동사무소로 배달돼 김장을 담그기 힘든 홀몸 어르신 등 꼭 필요한 이웃에 전해집니다. 과정이 번거롭다, 일손이 부족하다 등 다양한 이유로 김장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사찰 김장 행사를 통해 김장에 처음 참여한 젊은 봉사자들은 새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흥미로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김장 자체가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치를 이제 어떻게 담그는지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제 담그실 때 이런 고생을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고요. 이렇게 담그니까 그래도 좀 재밌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불교계의 자비 나눔 김장 행사가 어려운 이웃에겐 삶의 희망을, 젊은 친구들에겐 새로운 배움을 선사하며 호평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청주 용화사 신도 100여 명이 2,000포기 김장을 담그며 지역 독거노인과 세터민 등 500여 가구를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김장 담그기 행사엔 2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또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담그는 김장김치가 홀로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으로 전달되어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시는데 힘이 되시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화사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달 24일에는 연탄 3,000장을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앞두고 조계종이 공기업과 손을 잡고 따뜻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하는 어르신을 위한 효실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사무처장 해공스님, 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우스님 등이 참석해 저소득 지역 주민에게 전하는 겨울이불 35채와 경로식당에서 사용할 쌀 1,000kg, 떡 600개 등을 나눴습니다. 보인스님은 전달식 후 복지센터 곳곳을 둘러본 뒤 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희우 관장 스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 기쁨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소식을 듣고 항상 기쁘고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효나눔 장치를 통해서 어르신들 고향도 맛있게 드시고 이 떡도 하나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십시오. 항상 건강하세요. 관장 희우 스님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노력으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봉사에 동참해주고 있는 만큼 더욱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장 기도도량 철원 심원사가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 10만 장을 전했습니다. 지역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찰들의 보시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접경지역 강원도 철원에 자리한 지장도량 심원사는 전국 각지에서 동참하는 신도들과 함께 해마다 겨울을 맞아 쌀과 연탄 등을 보시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올해는 설악산 신흥사와 함께 마스크 10만 장을 마련해 철원 군청을 찾아 전달하는 것으로 연말 자비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심원사 주지 정현 스님은 철원군 이현종 군수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힘을 모아 조금이라도 따스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그렇고 또 추위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군민들 또는 내지는 도민들, 국민들께서 많이 힘든 과정을 겪으실 거예요. 이럴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스러운 마음을 좀 일으키고 조금씩 베푸는 일로 온기를 조금씩 보태주는 그런. 이현종 군수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유행 등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루어져 힘이 난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 내 필요한 곳에 전달해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또 연말을 맞아서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코로나 막 나올 때는 여기저기서 그 마스크도 안 오고 막 좀 하다가 이제 좀 뚝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좀 또 코로나 유행하면서 마스크가 많이 필요한데 또 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마스크를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심원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부대 중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자비 나눔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불교계가 추운 겨울을 맞아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에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서울 중구 지역 사찰과 신행단체들로 구성된 중구불교협의회는 장충동 행불선원에서 여성 노숙인 쉼터 화엄동산에 공양미 300kg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구불교협의 회장 월호 스님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중고불교협의회는 행불선언과 무학사, 불광산사, 흥도사, 향천선원, 조계종 포교사단, 우리는 선우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태고족이 추운 겨울을 맞아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김치와 라면 등 생필품을 보시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은 어제 경기도 양주시청을 방문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열고 강수현 시장에게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김장김치 1,000kg과 컵라면 150상자, 두루마리 화장지 150상자, 고무장갑 500켤레입니다. 이와 함께 천년고찰 양주 청년사도 양주시청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태고종은 서울 종로구청과 고양시청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잘 사신 분들에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한번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같이 전하고 받고 하면서 행복한 마음. 그것이 불교에서 할 일이고. 서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고 하면은 어려운 분들도 아주 편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나름대로 이겨낼 수 있고 남들 사는 것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이 불교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고향 길상사가 펼치는 생태 환경 지키기와 행선 수행 대중화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향 길상사 주지 보산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도 고양시 길상사 주지 보산 스님 모셨는데요. 스님이 최근에 이 어떤 환경, 특히 이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나무 심기 캠페인을 하셨잖아요. 최근에 길상사 네. 경내에서. 네. 사실은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기후 위기.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행사를 한 취지라든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까? 이번에 한 행사는 이제 중앙신도회에서 주관을 한 행사고요. 이 행사는 이 7대 종단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나무 심기를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 불교계 그 행사를 주관한 단체가 이 문체부의 그 지구 위기에 대한 네. 종교계가 앞장서서 좀 탄소 중립에 대한 국민 캠페인 차원에서 실시한 그런 행사입니다. 예. 스님 지금 책 갖고 오셨는데 이건 어떤 조계종에서 내놓은 책인가 보죠? 예, 이 책은 예. 조계종에서 예, 예, 편찬한 예. 책인데요. 아주 내용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예. 그 물자들이 이걸 보고 예. 우리 생활 속에서 예. 우리가 평소에 무관심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지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네, 그런 거죠. 예, 뭐 일회용품 사용은 어떤 걸 좀 자제해야 되는지 텀블러 쓰고 텀블러 써야 되고 예. 또 자가용도 많이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제라든지 옷도 재활용해서 많이 입고 일상생활의 가전제품도 에너지 효율을 따지고 전등 하나 끄고 이 세상에 모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이 탄소와 연결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요즘 불교계 그 걷기순례, 상월선언, 만행결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길상사, 고향 길상사도 누리길 걷기 행선 수행 하고 있죠? 예,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제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모두들 위축돼 있고 실내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건강한 삶으로 이끌까 생각을 하다가
고향 사랑이라는 예. 걷기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뜻을 함께하는 불자들하고 예. 그래 이제 고양시에 14개 코스가 있고 예. 또 그 번호에 안 들어가는 번외 코스가 또 있고 자, 전 코스를 14개 코스를 다 돌고 토요일마다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사찰 중심으로 또 한번 춤 사찰을 돌면서 순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공부하고 예. 지역 문화를 또 공부하고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사실은 뭐 절에서 스님들이 축원을 하고 해도 무슨 동이 어디 있지 이것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 이번에 그 다 돌면서 아 우리 고양시에 이런 점이 있었고 이런 점이 있었고 또 그럼 자체가 수행이고 부처님도 뭐 길에서 수행을 그렇죠. 하셨고 길에서 걸으시면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걷는 자체가 수행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 걷기를 많이 하면 아마 우리 의료비가 많이 줄어들걸요. 알겠습니다. 예. 이 고향 길상사가 있는 그 지역이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예. 그 백마부대가 예. 있었고 한국정쟁 당시에 참 격전지였고 예. 많은 군인들이 또 희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통일 미륵대불이 있습니다. 그 현달산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호국 영령 위령제라든지 또 주먹밥을 먹는 행사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걸 계속 하실 거죠? 뭐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여러 종교가 있지만 돌아가신 영혼까지 구제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춘에 우리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그분들의 희생이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을 내서 그분들을 천도하고 위로하고 극락으로 가시라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그 지역이 예. 1군단 산하거든요. 1군단. 전방, 최전방. 그래서 제가 항상 1군단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세 번째 일요일은 꼭 군부 땅에 가서 장병들하고 법회도 보고 또 먹을 것도 좀 해다 주고 이러면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 조계종 주지연합회 회장이시면서 고향 길상사 주지를 맡고 계신 보산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